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 마지막 시간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주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골다공증 관련돼 가지고는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에요. 그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이렇게 먹는 약으로는 그렇게 있고요. 주사제로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환자분들께서 내가 먹는 골다공증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야. 그러면 이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3개월마다 나는 주사를 맞는데요. 이런 분들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주로 많이 썼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곤 있는데 이 약은 약간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주의점이 치과 관련돼 가지고 뭐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턱벽외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약을 먹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장기간으로 복용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환자님들은 치과를 가게 되면 꼭 내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게 되면 약을 뭐 한 3개월 전에 좀 중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무슨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지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턱벽외 사이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걸 먹으면 무조건 턱벽외사가 오는 거는 아니고요. 발생률은 한 10만 명당 뭐 1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3년 이상 이제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먹었는지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가 혹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고 있다면 보통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는 분들은 한 3년에서 5년 먹으면 일정 기간 뭐 1년이든 2년 이렇게 휴약기를 좀 갖거든요. 휴약을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무조건 나는 이제 병원에서 주는 대로 약을 먹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꼭 그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휴약 기간을 갖는 거 그게 좀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꼭 저기 먹고 나면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한 30분 정도 앉았다가 계시고 물 충분히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치료제는요, 이제 데노수마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6개월마다 요즘 이제 주사 맞는 것들이 있어요. 6개월마다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는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좀 사용하고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주사로만 맞기 때문에 환자님들이 맞고 나서 참 편하죠. 이게 먹는 걸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렇게 혈관 주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기도 편하고 예방접종 하듯이 그렇게 맞으면 되니까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턱벽외사 이슈에서도 좀 많이 좀 확률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참 좋은 주사인데 이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이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들 이제 혜택들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플롤리아 주사는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 데노수밥이 이제 상품명이 프롤리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들도 좀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 주사도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내가 이제 약을 잘 먹냐 못 먹냐 여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 하에 이제 사용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주사도 있고요. 여성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50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면 그게 이제 폐경 증상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도 좋은 약이고 다만 이제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그 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이제 해당 과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드시면은 지혜롭게 그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약으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유도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이제 구조가 좀 비슷한 약이죠. 그래서
이 약은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약인데 매일 먹는 약이고요. 약은 좀 기존에 뭐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골다공증이 아직 초기 환자분들이라든지 이제 한 55세 미만의 좀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런 약들도 복용하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좀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테오라고 해가지고 좀 기전이 달라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유도체인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뼈 생성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골 밀도가 아주 낮으신 분들 그리고 골절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포스테오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골 밀도를 잘 올리는 좋은 약입니다. 다만 이 약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생 2년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은 그 정도 만약에 뭐 2년 정도 썼으면 더 이상 쓸 수는 없고요. 다른 약을 이제 대체해서 써야 되는 거죠. 골다공증 약은 되게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진료에 따라서 어떤 약을 결정해야 될지 이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골다공증에 대한 약, 골다공증 관련된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